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앉아주시면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간담회 및 협약식 사회를 맡은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강영선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약 14일 정도 남았습니다. 복지가 시대의 흐름인 만큼 시장선거 출마하신 후보자님들께서도 시민복지와 사회복지 현장을 위한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대전에 26개 사회복지 단체와 기관이 함께 대전 사회복지 실천연대를 출범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전 사회복지 실천연대에서는 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엮어낸 사회복지 정책 공약을 각 후보자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살펴보고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유권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담회와 협약식으로 진행됩니다. 간담회와 협약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유튜브에 대전 사회복지사협회로 검색하시면 온라인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늘 자리를 준비하신 대전 사회복지 실천연대 대표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고자 인사는 생략하고 소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사회복지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대전 사회복지협의회 장창수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동대표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이경희 회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일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대전 사회복지 실천연대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김구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설명 이후에는 연대에서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요. 정책 이행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사회복지 실천연대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김구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정책부사장 김구라고 합니다. 사실은 현장에 많은 대표분들이 모이셔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분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3대 과제 10개 핵심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5분 정도 안에 좀 정책 제안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대전 사회복지 실천연대 사회복지 정책 제안은 이제 3대 과제 10개 핵심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3대 과제로 첫 번째, 대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전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수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10개 핵심 정책 중 이 부분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사회복지 지원 체계 강화로서 무연고자나 우리 차상계층 또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이 의료기관에 좀 입원됐을 때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계층 노인분들을 위한 그 급식 지원을 조금 정량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부모 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우리 지역에 이제 생활 시설들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좀 전체 통합 서비스를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 설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숙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10개 핵심 정책의 두 번째로 아동을 위한 인권보호와 권리보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겠습니다.
대전형 자립지원 전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이런 자립지원 체계가 조금 더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동보호 체계 개편을 그리고 아동 인권들을 좀 고려한 아동정책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아동친화 도시 및 아동정책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대전시정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제 핵심 정책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에서도 지방 정부의 중요한 어떤 변화와 구축이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4년 임기 내에 차기 시정에서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구축되고 인프라가 마련되고 실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조례라든지 또 예산 확보 또 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3대 과제 중에서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전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10대 핵심 정책 중에 이 부분의 4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서비스의 양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시설 적정 인력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생활시설 부분에서는 초과 노동 등을 고려한 52시간에 맞춰서 충분한 정원의 어떤 적정 인력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예산 분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지방형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 지침을 고려하되 대전시 자체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침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긴급한 사항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긴급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복지 전달 체계 강화. 사회복지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사업의 양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이제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전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 배치된 것이 한 20% 내외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핵심 정책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법정위원회나 협의체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차기 시정에서는 민간 사회복지 협의체가 좀 더 확대 편성이 되어서 이런 우리 대전시의 주요 복지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회의 체계,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복지 회관 건립.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계의 좀 오랜 동안 수건이었습니다. 차기 임기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 회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대 과제로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핵심 정책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도입 및 처우 개선. 지난번에 이제 단일임금 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수립이 조금 논의가 되었지만 차기 시정에서는 이 부분이 도입 정착이 되고 법정 수당에 대한 확립이라든지 승진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4차 이제 처우 개선 실태 조사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 이 부분을 반영하는 4차 처우 개선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수립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도 차별 없는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처우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제 복지 포인트를 이미 좀 시행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포인트 제도라든지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들이 도입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회복지원 및 권익보호 체계 구축.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연수원이 좀 설치가 되어서 이런 좀 사회복 종사자들에 대한 회복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3대 과제 시행지 정책과 관련해서 좀 후보자께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각 직능 단체들이 좀 더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꼼꼼히 살펴주셔서 차기 시정에 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구 정책위원장님의 제안 발표를 저희가 3대 과제 10대 핵심 정책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사전에 후보자님께는 저희가 제출을 미리 해드려서 이미 검토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님의 사회복지 정책 공약 발표로 이어서 저희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후보자님은 공약 설명과 함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따뜻한 마음 모아서 큰 박수로 한번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사말은 서서 하고 상황에 대한 사안별 답변을 앉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례지만 좀 전달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쓰시고 저는 벗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창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복지계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복지 서비스가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문제 없이 현장을 잘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쭉 여러분들께서 제안한 3대 과제 10대 핵심 정책을 쭉 보면서 든 생각은 일감은 그랬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뭐 고민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돈이 있느냐, 제도가 됐느냐 이 문제만 있고 나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먼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제안은 더 뭐 이렇게 하나하나가 쓸모 있는 것들이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의 아주 충실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3대 그 핵심 과제는 뭐 포괄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잘 정리를 하신 부분이고 이제 10대 과제성에서 우리가 큰 무리 없이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친화 도시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서구하고 유성구는 돼 있고 나머지 세 개의 자치구도 제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고 문제는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구다 보니까 구가 주도성을 발휘해야 이게 성과가 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해나가고 또 그에 따른 아동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돌봄 체계를 확실하게 더 강화하고 거점별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실시간으로 지역 사이에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현재 우리가 공약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추진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처우라든지 이 기반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딱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단일 임금 체제를 구축하자고 사실 민선 7기 때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하려고 추진했고 일단은 사회복지 쪽 복지부 쪽하고 여가부 쪽의 어떤 갭이 굉장히 커서 그 부분을 좀 줄이는데 사실은 초기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이제 민선 8기는 사회복지계의 단일임금 체제를 만드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에 따른 편차들은 단일임금 체제가 아니라 그 특수 상황에 맞는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면 이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일금 체제 하는 것은 제가 임기 내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건립도 현재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서비스원과 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좀 활동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거기에 이제 복지 서비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건물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 공간은 사실은 좀 옮기려고 준비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이 재난지원금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치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민선 8기에는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민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 이것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복지의 문제를 그 종사자들의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라는 인식들이 저변에 좀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당당한 전문인으로서의 사회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 주체들을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또 충분한 사회적인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민간 영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건강 검진비라든지 이런 복지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 꼼꼼히 따져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 종사자들의 처우는 많이 개선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아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최소한 민선 8기 4년 기간 동안에 시기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를 4년 동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설정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뭐 10가지 쭉 다 일일이 설명하기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좀 이렇게 좀 여러 파트로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좀 제대로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 다소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정도 지금 3대 과제 10대 그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공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간담회의 관계로 저희가 토론회처럼 어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 짧게 후보자님께 주실 의견 있으시면 현장에서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선거 캠프를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요. 공약에 들어갔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사항이 공약에 들어있던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금방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되시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거의 뭐 반 이상은 다 풀리될 부분인데
이게 단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시장이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세세하게 보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잘 행정 라인에서 제대로 잘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땐 협의 틀이 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 거버넌스를 좀 더 강화하면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전달이 더 풀릴 수 있는 문제여서 제가 민선 8기에는 그 민간 거버넌스 체제를 획기적으로 좀 더 개선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도 그런 거버넌스 틀을 만들어서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갖고 있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을 행정에서 정책화하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틀을 만드는 거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 그리고 후보자님의 공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복한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또 현장 전문가들에게 귀 기울여가면서 후보자님 역시 대전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정책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공동 대표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장 후보자와 대전사회복지실천연대에서 대전 시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체결합니다. 후보자님과 공동 대표님께서는 준비된 협약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 협약서의 내용은 하나, 대전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전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전광역시장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책정 등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사회복지실천연대를 비롯한 대전사회복지계와 대전광역시 및 시의회 등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민간 협치를 구현해서 대전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의지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웃으시죠? 손이 불편하시겠지만 다짐의 의미로 화이팅도 한번 세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간담회와 협약식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할 텐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저희들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시작할 때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꼭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현장에서 늘 함께 해주신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시장으로서 감사한 마음 드리고 더욱 사랑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